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체코 워킹홀리데이에 관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오랜만에 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내년 1월달에 출국 예정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체코 워킹홀리데이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 호주를 많이 가시니까. 그래서인지 체코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서류 준비, 비자 발급받는 방법을 시작으로 저도 체코에 이제 곧 갈 테니까 가서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정보 이런 것들을 모두 여러분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 먼저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체코 워킹홀리데이는 되게 다른 워킹홀리데이에 비해서 서류가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원은 안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서류를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영국 서류에 비해서 체코 서류가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순서는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셔야 됩니다. 네,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가 체코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일단 메일을 보내실 때 이 메일 주소로 보내셔야 되는데요. 메일은 무조건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목 양식도 여기 짠! 띄워드리겠습니다. 제목 양식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도 폼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고 메일을 보내시면 끝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면 원래는 인터뷰 날짜를 대사관에서 랜덤으로 정해서 알려주는데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조금 편의를 봐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있으시다면 꼭 메일에 함께 영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답장 메일이 올 거예요. 답장은 비자 인터뷰를 언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옵니다. 저는 한 아침에 보냈는데 오후에 메일이 왔던 것 같아요. 답장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류를 바쁘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의 텀이. 근데 되게 조금밖에 없었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은 그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와 준비물 총 10가지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짠! 하고 이것들을 다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류부터 함께 볼까요? 일단 체코 왕복 항공권입니다. 체코 왕복 항공권은 왕복 항공권이 있으면 좋지만 가는 항공권, 편도 항공권만 있고 올 때 그만한 금액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있다면 이 왕복 항공권이 없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했어요. 근데 가는 편은 한 1월 달에 예약을 하고 오는 편은 한 6월쯤으로 예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그 최대로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 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 해 1월에 예약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출발이 90일 이상 남았으면은 무료로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날짜나 해서 제 출국이랑 비슷한 시기에, 제가 그때 1월에 원래 출국을 할 건데 12월 항공권을 샀어요. 그 항공 예매 확인서를 인쇄를 하고 그거를 다시 환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짧으니까 6개월이 아니라 저는 1년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다 취소를 하고 다시 다른 항공권을 예매를 했습니다. 편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면, 아마 그만한 금액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편도로 끊고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지만, 제가 한 방법이 아무래도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출국이 90일 이상 남지 않았는데 그럼 저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24시간 안에 꼭 취소를 해주시면 수수료가 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하시고 24시간 내로 그 예약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환불을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 잔고 증명서입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는 은행에 직접 가셔서 띄셔야 되는데요. 6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잔액으로 찍혀 있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600만 원을 입금을 받고 은행에 가서 그 잔고 증명서를 떼고, 그리고 다시 부모님께 그 600만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 대신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만약에 오늘 제가 잔고 증명서를 뗐다 하면은 오늘은 그 통장에 관련된 그 체크카드나 아니면 입출금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해요. 거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체크카드를 쓸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은행 측에서도 이 잔고 증명서를 떼줬으니까 그 최소한의 그런 신빙성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동안은 그거를 막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서류, 6개월 거래 내역서. 6개월 거래 내역서는 잔고 증명서를 떼러 가셨을 때 같이 띄시면 돼요. 근데 둘 다 영어로 떼주시고요. 6개월 증명서에는 자기가 그 통장에서 6개월 동안 거래를 한 내역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거래를 한 것 중에 부모님께 600만 원을 받은 그것도 함께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갔을 때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600만 원이 땡땡땡 명의로 어제 들어왔는데 이거는 본인 돈이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돈이고 지금 뭔가 사정이 있어서 잠깐 부모님께 맡겨놨다가 다시 돌려받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서류는 비슷합니다. 네 번째는 범죄 경력 여부 진술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서약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더보기란에 올려드린다고 했던 그 링크 있죠?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쭉 내리시다 보면 거기에 첨부 파일이 3개가 있어요. 그 3개 중에 짠! 이 2가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다 당연히 영어로 쓰셔야 되는 것은 아시겠죠? 자필로 써주세요. 6번째, 이거는 쉽습니다. 여권 사본과 여권 실물. 네, 이거는 비자 인터뷰를 가실 때 꼭 가져가셔야 되고, 여권 사본은 한 장만 뽑아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여권용 증명사진 3장. 이거는 꼭 뭐 몇 개월 안에 찍은 사진이어야 된다 이런 거 없고, 그냥 여권 만들 때 썼던 사진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잃어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여권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뒷면에 꼭 생년월일이랑 이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장인데, 한 장은 비자 신청서 맨 앞장에 사진 붙이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붙여주시고, 나머지 2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년월일, 이름 써가지고 따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붙이고 나머지 2장을 가져갔는데 한 장만 가져가시고 한 장은 저를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장을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8번째,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 사본입니다. 꼭 신용카드가 아니어도 되고 본인 명의의 태그카드여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는 태그카드로 했거든요. 이거는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앞면과 뒷면이 있죠. 이거를 꼭 한 장에, 한 페이지에 이렇게 복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는 해외에서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마스터카드로 복사를 하였습니다. 9번째, 바로 가장 중요한 비자 신청서입니다. 비자 신청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더보기란에 올려드렸던 그 링크, 2개의 서류를 제외한 하나의 서류가 남았죠. 바로 그 짠! 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마지막 비자 신청서입니다. 네. 이거는 되게 복잡하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팁을 말씀드리자면, 체코는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 모두 파란색 볼펜을 이용한다고 해요. 파란색 펜으로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서류를 보시면 다 체코어 또는 영어로 적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영어로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번호가 있을 텐데 그 번호별로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1번은 성. 여권상에 있는 본인의 성을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성은 남자, 여자의 성 말고 이름에서 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번. 3번에는 이름을 써주세요. 네, 본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권에 기재된 본인의 영문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생년월일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처럼 2000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며칠, 몇 월, 몇 년 이 순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반대로 된 순서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리고 5번. 태어난 도시. 태어난 도시를 영문으로 써주시면 되고, 저는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천이라고 썼습니다. 6번과 7번은 국적을 나타내는 건데요. 6번은 국적, 7번은 현재 국적. 둘 다 한국이실 테니까 둘 다 KOR 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8번은 성별. 성별을, 본인 성별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9번은 혼인 여부입니다. 자, 결혼을 안 하셨으면 미혼이시면 싱글, 결혼을 하셨으면 married, 그리고 이혼하셨으면 divorced, 이런 식으로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10번과 11번은 어머니, 아버지 성함을 쓰는 칸입니다. 10번에는 아버지 성, 그 밑에 이름,
그리고 11번은 어머니 성, 그 밑에 이름, 이런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두 영문이고요. 물론 특별한 확인 절차는 없지만 저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 다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12번은 여권 타입에 대해 묻는 문항인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모두 Ordinary Passport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13번. 13번은 여권 번호. 14번은 여권 발급지. 네, 발급국. 발급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한국에서 받으신 분들은 똑같이 KOR 쓰시면 됩니다. 15번, 16번은 여권 발급일, 여권 만료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생년월일 쓰셨을 때처럼 일, 월, 연 순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여권에도 그 순서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쓰시면 문제 없으시겠죠? 18번. 18번은 현재 직업을 쓰는 칸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현재 본인의 직업을 써주시면 돼요.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student라고 썼고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 써야 될 내용이 달라지겠죠? 자, 19번도 18번이랑 비슷한 문항인데요. 네, 18번에 student라고 쓰신 분은 19번에도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 예를 들어 무슨 대학, 아니면 회사원이시면 어디 회사, 이렇게 영문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 21, 23번 문항을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체코 내에 본인의 소속을 일단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저는 사실 출국 날이 꽤 많이 남았고 제가 되게 빨리빨리 뭔가를 딱 해놔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서 사실 비자를 굉장히 일찍 발급을 받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코에서 일을 구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실 대부분 여기서 가시는 분들이 일을 구해서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냥 저는 어떻게 썼냐 하면 제가 처음에 예약한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를 소속이라고 쓰고 그리고 거기 주소랑 그리고 체코 내 거주지 주소도 거기로 다 썼습니다. 이게 사실 양해를 구하고 쓰시면 더 좋겠지만 이거를 제가 받아보니까 특별히 확인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잡을 구해서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쵸? 대부분 가서 구하시기 때문에 그냥 서류상 필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은 문항 같은데요. 특히 학생 비자를 발급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소속한 곳이 명확할 테니까 쓸 수 있겠지만 워홀이신 분들은 이렇게 대부분 다 뭉뚱그려서 저처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다음은 25번. 25번은 본인이 체코에서 얼마나 체류를 할 것인지 체류 일수를 적는 칸입니다. 이 부분은 29번과 30번 문항에 작성을 하실 체코 입국일과 체코 출국일에 맞춰서 일수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딱 1년을 채워서 예를 들어서 1월 5일 입국이면 다음 해 1월 4일 출국 이런 식으로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366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5번 문항에는 366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28번은 체코 체류 목적을 적는 칸인데요. 여기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Other에 체크를 하시고 29번과 30번 문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코 입국일과 체코 출국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날짜가 곧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1년 미만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31번은 체코 입국 도시입니다. 본인이 어느 도시로 입국할 건지를 쓰는 칸인데요. 네, 저는 프라하로 입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프라하라고 적었습니다. 32번, 본인이 어떤 수단을 이용하여 체코에 입국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칸입니다. 체코는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배로 입국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차면 기차, 뭐 이런 식으로 비행기면 비행기, 비행기면 에어플레인, 기차면 트레인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어떤 수단으로 입국을 할 것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33번과 34번. 여기는 체코 보증인을 쓰는 칸인데요. 사실 체코에 특별한 연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보증인을 쓰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문의를 해봤더니 보증인이 없다면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으시다면 보증인과 그분의 주소,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되고 만약 없으시다면 공란으로 남겨두셔도 무관합니다. 35번입니다. 35번은 체코 내에서 비용 지불 수단에 대해 쓰는 칸입니다. 대부분 현금이나 카드를 이용해서 지불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항목에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캐시 앤 크레딧 카드 이렇게 두 가지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5번 항목 밑에 보시면 Travel and or Health Insurance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는 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어차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시려면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체크한 부분 바로 밑에 보시면 valid until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 보험 만료일이 언제인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보험에 대해서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보험은 아무래도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16번 문항부터는 해당되시는 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시거나 자녀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고 저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38번 문항으로 가볼까요? 38번 문항은 현재 본인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영문으로요. 39번 역시 한국에서 본인의 연락처,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 010 뭐뭐뭐뭐뭐뭐보다는 플러스 82 다시 10 하시고 그 뒤에 본인 번호를 적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번 문항은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네모칸이 큰 박스가 보이죠? 바로 그 윗칸에 또 빈 네모 박스가 보이시죠? 거기에 날짜, 그리고 장소, 그리고 본인 서명 이렇게 해주시면 비자 신청서 작성이 끝이 납니다. 네, 제가 왜 이게 가장 복잡한 서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그 블로그에 예시글을 써놓았는데 그게 대사관에서 먼저 공지가 나온 그런 예시거든요. 근데 그거랑 형식까지 똑같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볼펜으로 쓰고 오타가 나도 이거 버리고 다시 뽑아서 처음부터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틀리지 않는다면 훨씬 준비를 빨리 하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거는 집에서 혼자 본인이 쓰면 되지만 가장 문제인 거는 아무래도 은행 창구 영업시간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하는 두 가지 은행 관련 서류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은행 잔고 증명서는 체코어 번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의해 주시고요. 6개월 거래 내역서는 그냥 영어로 제출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체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체코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써주시고요. 네, 제가 아는 부분까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